네, 이번 시간은요, 우리 취업 구직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일 겁니다. 끝없는 취업 고민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그런 준비된 시간이죠. 바로 출고 대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 보객기의 컨설턴트이신 정영하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업 보객기 컨설턴트 동네형 옆집 오빠 정영하 코치입니다. 네. 취업 대표 스펙인 인턴, 공모전, 해외 연수, 자격증 등 전혀 없는 저스펙으로 대기업 취업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 스펙 하나도 없이 취업에 그러니까요. 성공한 네.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정말 솔깃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 경험에서 비롯됐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가고요. 자, 그렇다면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 해결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셨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저처럼 이렇게 취업 스펙에 대해서 이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20%, 상위 20%가 아닌 80%를 위한 취업 코칭을 꼭 전달하고자 각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떨지 마시고요. 편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윤정 아나운서가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출고대기에서는요. 다음에 취업 보객기 카페창을 열어놓고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카페 들어오셔서 왼쪽을 보시면요. 취업 Q&A 게시판이 있거든요. 이곳에 궁금한 점 그리고 고민거리 올려주시면 그에 맞는 해결 방안 그리고 정보 확실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1부에 이어서 실물이 더 멋진 아나운서죠. 이남규 아나운서가 고민 좀 살펴봐 주시죠. 영혼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만해요, 이제. 네, 그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출고대기 첫 번째 사연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는 허송세월로 나이만 먹고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싶은 30대 초반 취준생입니다. 예. 가진 거라고는 800대 토익이랑 컴활 자격증, 그리고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될 수 있는 중견기업에서의 6개월 경력뿐인데요. 네. 정말 가고 싶었던 기업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게 아쉬워서 다시 도전한다고 퇴사를 했지만 결국 몇 년 동안 다른 기업들 면접도 다 탈락하고 해가 갈수록 서류 통과도 어렵더군요. 네. 그래서 반은 포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장 후회되는 일인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욕심이란 걸 알기에 어디든 취업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기사 자격증과 토스에 집중해볼까 하는데 그게 최선인지 다른 길이 있다면 좀 알고 싶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라는 사연입니다. 최근 취업 시장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거고 저희도 예전에 이제 저희도 그러셨나요?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늦게 한 편이기도 했는데 코치님 취업 스펙 준비한답시고 이게 신입사원들이 구입사원이 돼가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신입사원의 고령화 가속은 이미 기정화된 사실입니다. 네네. 신입사원 지원자 연령 30대 비율이 33%로 3분의 1이 30대입니다. 그렇군요. 또한 기업에서도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이 전년 대비 높아졌다고 체감하는 비율이 44.1%에 이를 정도니 신입사원의 고령화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반면 최근 뉴스 기사에서 따르면 신입사원 나이 커트라인은 남자는 32.2세, 여자는 30.1세로 나타났고요. 네, 사연을 올려주신 분도 30대 초반의 취준생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코치님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통계 수치를 보면 좌절하거나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왜 그런지 먼저 파헤쳐야 합니다. 회사라는 곳은 나 혼자만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집합체인 만큼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어필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설령 인턴 등 회사 생활이 전혀 없더라도 학생 시절에 학창 시절에 학생회, 동아리 활동 및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공동체 활동을 잘할 수 있다. 즉 과거 본인 경험 중에서 그렇게 지내온 것에 대한 것을 어필을 잘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이에 대한 위계 질서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바에 대한 트러블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는 것만 잘 어필을 한다면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군대에서도 남자들은 알겠지만 나이로 인한 위계질서 힘듭니다. 이게 참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적은 사람인데 제 윗 사람이고 이러면 참 힘든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 활동을 잘할 수 있다는 점 좀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게 나이 많은 신입사원을 꺼린다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기업 인사 담당자 78%가 네. 나이 많은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나이가 많아도 신입사원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1위를 차지했고요. 예. 오히려 나이 때문에 회사에 적응을 잘할 것 같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는 것이 회사에서는 어떤 장점을 갖춘 인재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참 좋을 텐데요. 예. 네. 네. 보시다시피 이제 아직까지 이런 사회 경험이 있는 구직자들을 원하는 기업이 상당수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를 찾아보지 못한 것일 뿐 이를 결코 무조건 눈높이만 낮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너무 틈새 시장 그리고 알짜 기업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없이 너무 눈에 보이는 대기업만 바라보기에 그것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행히 나이가 걸림돌이 아니라는 점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의 경우에는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 또한 첫 직장을 30이라는 나이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첫 번째 사연분은 일단 본인의 색깔에 맞게 컨셉을 확실하게 잡고 네. 그리고 차별화된 취업 전략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목표에 대한 취업 의지, 그리고 뚜렷한 직무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 스킬을 준비한다면 취업에 대한 앞날은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스펙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렉스에서는 보여줄 것이 별 많지 않으니 자기소개에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스펙이 아닌 본인만의 강점, 가령 열정 또는 도전 정신,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협업 등 본인이 잘할 수 있다는 그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되 가독성 좋은 글로서 어필해야 합니다. 네, 가독성 좋은 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너무 중구난 방식으로 장황하게 하면 또 힘들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코치님도 30대에 입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이 상담자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스펙이 부족한 취업 준비생들을 더 응원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본인의 색깔에 맞춰서 차별화된 취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 잊지 그렇습니다. 마시고요. 네. 다음으로 이번에 두 번째 사연이 궁금한데 사연 읽어주는 남자 이나은기 아나운서 말씀해 주시죠. 먼저 형식적으로 하시네요. 짧게 얘기하라고요.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닙니까? 예, 너무? 너무 이렇게 영혼이었어요. 예.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사연을 한번 봤더니 솔직히 이거는 누구나 다 해본 고민일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줄부터 너무 임팩트가 강합니다. 네. 자기소개서 작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쓰다 지우고 하는데요. 네. 결국에는 대피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자소서 대피를 의뢰해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라는 사연입니다. 요즘 뭐 시험 때문에 추링하다가 걸린 그 범죄자가 많잖아요. 네네. 물론 범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소서 내 인생을 남이 써준다는 게 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어쨌든 최근 이슈가 됐던 자기소개서 대필 이야기입니다. 취업 스펙을 준비하고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도 실제로 많이 있나 싶은데요, 그렇죠? 네, 아마 자기소개를 써본 취준생들이라면 많이들 씁쓸하지만 공감하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nom규 씨? 또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번 연도 상반기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력서를 쓰다가 지쳐서 포기한 경험이 있다가 10명 중에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많군요. 그만큼 서류 전형에서부터 어려움을 토로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은 건데요. 예. 분량이 너무 많거나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어서 작성이 어렵다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은 저의 실제 경험과 그리고 지금껏 만난 학생들을 경험을 비춰볼 때 네, 네. 이력서 자기소개서 또한 상반기, 하반기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 그대로 시즌에는 본물 터짓이 나오는 것이 채용 공고이며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서류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것이 아니라 미리 본인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자기소개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준비는 필수입니다. 네, 이 자기소개서 대필하면 안 되지만 안 되죠. 그래도 뭔가 근데 이렇게 하고 실제로 않- 절대로 그랬지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이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어떻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취업 준비생 절반 이상이 자기소개서 대필을 받고 싶어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부족한 글 실력을 만회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의외로는 대필 받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취준생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돈만 있다면 자기소개서 대필이라도 받아서 취업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 입사 지원 시 무스펙, 탈스펙 전형이 확대되며 자소서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예. 작년 말에도 방송사에서 직접 자소서 대필을 직접 의뢰해서 보도가 나간 적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면접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네.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내서라도 좀 글을 잘 쓰고 꼭 이렇게 해서라도 좀
1차 관문을 통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좀 이해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참신한 나만의 자소서가 좀 필요하겠죠. 네. 자, 코치님 아까 이제 30대에 처음으로 네. 그 취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무스펙으로 당당히 합격하셨는데 뭐 편법 없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어떤 자기소개서 작성 스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알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력서에서는 보여줄 게 많지 않으니까 자기소개서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실제로 저는 1년 반 동안 100여 군데의 자기소개를 100여 군데요. 네. 많이 쓰셨군요. 예.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예. 그 누구보다 본인만이 본인을 가장 잘 이해하고 더 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저 또한 수천 건의 자소서 클리닉 그리고 코칭을 진행을 했는데 예. 대필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작성하며 항목별 강조해야 할 역량 키워드 컨셉 그리고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는다면 네네. 훨씬 글이 목적성 띈 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기소개서는 처음 보는 사람, 즉 기업도 입사 지원자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지 알고 싶지만 수백, 수천 명의 입사 지원자를 실제 대면에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소개팅하기 전에 프로필 먼저 보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을 어필하는 홍보 같은 거군요. 네. 그럼 프로필 본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참 자꾸만 얘기하니까 좀 짜증이 나려고 그러는데 이남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뭐 프리패스입니까? 예, 자유여건이래요. 예, 바로 뭐 예, 부럽지 말입니다. 예. 오늘 분위기 이상하지 말입니다. 너무 이상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코치님.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로 돌아가면은 이 자기소개서에도 정답이 정해져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자기소개서는 본인의 경험을 다시 되돌아보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네. 특히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실제 권하고 그리고 실제 행하는 작업인데 집에서 잔잔한 노래, 음악과 함께 노트북 하나 켜고 본인의 경험을 쭉 써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카페도 좋고요. 본인의 성장 과정, 장단점, 학창 시절, 그리고 단체 생활, 그리고 하고 싶은 일 등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예.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술술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술술 써보는 거. 예. 예. 처음부터 완벽하게 뭔가 해야지 하는 순간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좋은 글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형식 없이 막 쓰세요. 그래야지 본인이 돌이켜보는데 훨씬 더 유연하게 돌아갑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네, 오히려 형식 없이 써라.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자소서 대필이 또 불안한 게 아무리 내가 쓴 것처럼 쓴다고 하더라도 인사 담당자가 네. 딱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거 다 안다고 하던데요, 보니까. 예. 네, 저 또한 이제 성형 미인은 잘 못 알아보지만 성형 자소서는 이렇게 한 번에 딱 눈에 띄더라고요. 네, 네. 자기소개서는 의외로 성형 자소서가 존재하는 걸 아시나요? 예, 들었으니까 뭐 저희도 네. 예, 본 것 같습니다.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네. 사설 컨설팅 회사에서도 취업 준비생들한테 제공하는 자소서 대필은 정해진 틀이 있더라고요. 그들도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네.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틀에 맞춰서 취업 준비생들의 경험을 틀에 찍어내듯이 자기소개서를 완성한 게 많습니다. 네. 본인의 경험을 작성하는 것이기에 대필보다는 첨사, 클리닉 등 전문가에게 코칭받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쓴 사례는 참고는 하되 절대 맹신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합격 자소서라고 90점, 100점짜리가 아닌데 인터넷에 떠도는 합격 자소서가 무슨 정답지 마냥 오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그럼 그렇군요. 코치님 말씀에는 결국에는 내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합격 자소서라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소개서를 돈을 받고 남이 써준다.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에 통하지 않고 좀 돈을 들이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네. 자기소개서는 주변에 이제 무료 특강도 많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서 진행하는 알짜배기 취업 관련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를 활용한다면 고액의 사설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취업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네. 코치님 그리고요. 스펙이 너무 많아서 떨어졌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펙이 너무 많으면 뭐 또 오버 스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최적의 스펙이면 온 스펙이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온 스펙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느 정도의 상태를 온 스펙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온 스펙이라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이게 수치에 가장 민감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온 스펙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적의 스펙이 맞는데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스펙이라는 것은 역으로 보자면 최저 스펙보다만 높다면 그 채용 공고에 부합하는 조건만 맞다면 그게 온 스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채용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 학점 3점 중반 그리고 뭐 토익 800점, 전공 자격증 유무 등으로서
규정 찍고 싶지도 않고 네네. 그럴 필요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제 실제로 그런 스펙을 갖추고 못하고도 이제 대기업, 공기업에 성공한 취업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방송 끝나고 좀 물어봐요.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채용 조건에 이제 내가 뭐 토익 700인데 800점 이상 지원을 해야 되는지 또는 이제 전공 자격증이 없는데 꼭 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리천장을 긋지 말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꼭 지원을 해서 내가 최초 고졸 또는 내가 최초 문과 출신의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마저는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은 스펙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최근 취업 트렌드로 볼 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항목이 이건 좀 있나요? 빼도 된다.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최근 이제 기사에 따르면 기업 63%에서 구직자에게 필요 없는 잉여 스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석박사 학위를 꼽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계사 등 고급 자격증, 그리고 이제 뭐 한자, 한국사 자격증 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온 결과치가 아니라 이게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먼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네. 그것은 직무와의 연관성 그리고 이런 것에 너무 일반화시키지 말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연관성을 먼저 여겨보고 그에 예. 따른 스펙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네. 자, 출구대기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해답을 들었다 보니까 속이 더 시원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민 해결 원하시는 분들 어디로 사연 보내면 됩니까? 네, 다음에 취업 뽀개기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Q&A 게시판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가감 없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채용되는 그날까지 저희 출고대기 코너가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카페 질문이나 고민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함께해주신 정영학 코치님 그리고 사연 읽어주는 남자 이남기 아나운서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